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네, 일단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지에 좀 예민한 편이라 지금 코랑 목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평소랑 다르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주제는 우주물리학 책 4선입니다. 우주물리학이라는 분야는 물리학을 통해서 천체라든가 우주를 탐구하는 분야죠. 좀 생소하게 느끼시거나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책을 읽다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양자역학 이런 말이 나오면 헉 이게 뭐야 하고 책을 덮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주물리학 책들의 매력이 또 있거든요. 약간 미지의 영역을 읽을 때 약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서 오는 매력 같은 게 있거든요. 또 이렇게 읽다 보면 정말 우주가 정말 크구나. 나는 이렇게 초미세먼지보다도 못한 존재구나, 이 우주에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읽다 보면 인간이 이런 것까지 이제 밝혀냈구나. 정말 대단한 종족이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평소에 잘 접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시간여행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주여행의 문제라든가 그러한 주제들을 정말 과학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건지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파고 들어가는 책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런 책들 중에서도 4권의 책을 꼽아봤습니다. 제가 과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문외한이죠. 물리에 대해서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주물리학 책을 좋아하고 교양과학 책을 즐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책들은 좀 정말 고전이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들을 모은 거고요. 영상 말미에는 또 그 외의 다른 책들도 많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소개드릴 책이 보기에 약간 두껍고 무겁고 이런 책들이 많거든요. 겁을 먹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혹은 들고 다니기가 좀 힘드니까 좀 더 입문자를 위한 코스 책도 말미에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우주물리학에 관련한 책들은 크게 2가지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하나는 굉장히 거시적인 의미에서 천체들의 움직임, 그리고 우주가 운행하는 방법, 우주의 기원, 이런 큰 이야기들을 다루는 주제가 하나 있고요. 다른 주제는 가장 작은 부분까지 쪼개서 들어가는 양자역학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쿼크 같은 입자를 다루는 부분들이 요 다른 주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요 2 주제를 다루는 책들이 있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들은 요 양쪽 주제를 다 포함하는 책들이고요. 4권 모두 전문 물리학자들이 대중을 상대로 쓴 교양과학서입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수식이라든가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할 만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중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비유, 그리고 알아듣기 좋은 설명, 그리고 가끔은 어떤 그림 자료, 사진 자료 같은 것까지 구비가 되어 있는 책들이니까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4권의 책들을 지금부터 한 권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권 중에 제가 2권은 일단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같은 저자가 쓴 책이거든요. 첫 번째는 요 엘러건트 유니버스라는 책이고요. 다른 책은 우주의 구조라는 책입니다. 2권 모두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물리학자가 쓴 책이고요. 엘러건트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언 그린이 대박을 친 최초의 책이고요. 촉근이론이라고 불리는 이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밀입자, 아주 가장 작은 단위가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론이 있다고 해요. 그런 촉근이론을 소개하는 교양과학서이고요. 우주의 구조는 브라이언 그린이 이 엘러건트 유니버스를 쓰고 나서 우주 전반에 대한 물리학을 설명해주는 대중교양서로서 쓴 책입니다. 저는 감히 말하건대 이 우주물리학 교양서를 통틀어서 최고의 저자는 브라이언 그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요. 정말 너무 잘 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우주의 구조를 읽고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처음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는 하잖아요. 뭐 시간과 공간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뭐 어떻게 되면 뭐 빛의 속도로 가면 뭐 누가 나이를 덜 먹고 인터스텔라 보면은 딸이 나이를 빨리 먹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추상적으로만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우주의 구조에서는 정말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줍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엘러먼트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주의 구조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주 전체 중에서도 제가 아까 말한 두 파트 중에서도 요 미시 이론, 그러니까 작은 것들을 다루는 이론 중에서도 가장 작은 단위가 촉근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론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주의 구조보다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책이 대박을 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도대체 이 세상이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근데 물리학 책을 읽었더니 가장 작은 단위가 질량이 0이래. 크기도 0이래. 아니 근데 걔네가 나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지? 이 우주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지? 막 이런 호기심들이 막 들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입자물리학에 관한 책들을 교양서들을 되게 막 읽어치우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읽었던 책이고요. 제 구독자분 중에 입자물리학을 하신 분도 계신데 뭐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과학서를 읽는 어떤 책 덕후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재밌는 책이었고요. 브라이언 그린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쉽게 설명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는 게 왜 보통 되게 뛰어난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잘 아는 사람은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한다. 근데 사실 여러분 물리학을 어떻게 쉽게 설명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영역들은 어려운 걸 어렵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고 또 그게 맞거든요. 모든 것을 쉽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어려운 걸 이 책이 해냅니다. 이렇게까지 찬양하면 너무 또 기대치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둘 중에 먼저 나온 책은 엘러먼트 유니버스인데요. 읽으시는 순서는 우주의 구조를 먼저 읽으시고 엘러먼트 유니버스를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또 브라이언 그린의 신작 중에 멀티 유니버스라는 책이 또 있거든요. 그 책까지 이제 세 번째로 또 읽으시면 어떤 우주에 대한 이해가 남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브라이언 그린, 여러분 브라이언 그린 읽으십시오. 브라이언 그린이 짱입니다. 네, 다음 책은 집마다 가지고 있지만 읽지 않기로 유명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 책이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다시 샀습니다.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책은 엄밀히 말하면 우주 물리학만 다루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스모스라는 게 코스모스 꽃이 아니고 질서를 의미하는 말이죠. 코스모스. 반대되는 말이 이제 카오스가 있고요. 칼 세이건은 아마 전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싶은데 칼 세이건이 1980년에 쓴 책이고요. 굉장히 두툼하죠.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런 그림, 사진들이 이렇게 사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칼 세이건의 야심이 느껴지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책이 우주 얘기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진화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느 책이 생각나냐면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는 책을 혹시 아시나요? 네, 이 책이죠. 빌 브라이슨이라는 저널리스트가 쓴 책인데 과학자가 아닌 사람이 쓴 과학책이죠. 근데 빌 브라이슨이 워낙 글을 잘 쓰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과학의 전 분야에 대한 설명을 정말 잘 해놓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일견 연상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코스모스를 읽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나중에 나온 거니까 뭐랄까 얘가 얘의 일반인판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 책은 과학자가 아닌 사람이 내가 과학의 모든 부분, 전반적인 영역을 한번 추적해보겠다, 이해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쓴 책이라면 이 책은 과학자 한 명이 나의 언어, 나의 말로, 나의 글로 우주의 질서를 한번 서술해보겠다라는 마음이 느껴지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의 과학자가 전 우주를 자기 앞에 놓고 이것들 안에 숨어있는 질서를
나의 언어 밑에 한번 더 보겠다. 약간 그런 굉장한 야심이 보이는 책이고요.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우주의 구조와 엘러건트 유니버스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8장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 그리고 10장의 영원의 벼랑 끝, 11장의 미래로 띄운 편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12장의 은하 대백과 사전, 요 정도에서 100%는 아니지만 비슷한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게 1980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사실 발전이 빠른 분야잖아요. 그래서 그 후의 어떤 연구 내용들은 우주의 구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질서를 이렇게까지 쫙 정리를 하고자 했던 시도는 코스모스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정말 대단한 책이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재미가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책장 구석에 어디 꽂혀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한번 꺼내서 뭐 한 장씩, 한 챕터씩이라도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우주 속에 존재하는 인간이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이 책도 우주물리학의 고전에 속하는 책인데요. 바로 신의 입자라는 책입니다. 제목은 신의 입자, 그러니까 보통 힉스 입자를 이제 신의 입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힉스 입자에 대한 이야기만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소립자들에 대한 내용을 망라한 책이고요. 사실 이 책은 아직 읽는 중이에요. 요새 읽는 책 중에 하나고요. 그 몇 년 전에 힉스 입자가 발견이 돼서 한번 난리가 났던 적이 한번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발견이 되고 몇 달 안 가서 이제 이것이 힉스다라는 되게 얇은 책이 한번 나왔었는데 요 리사 랜들이라는 물리학자가 쓴 이것이 힉스다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힉스 보손, 힉스 입자가 발견된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간략한 얇은 책인데요. 그냥 이 책만 읽으시면 약간 멘붕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이것이 힉스다긴 한데 정말 빠르게 나온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된 내용을 착착착착 얘기하고 끝이 나요. 그러니까 그 앞뒤로 있는 물리학의 역사와 각 입자의 특성과 이것이 힉스 입자가 왜 중요한지 이게 우주에서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지를 구구절절 쓸 시간이 없이 나온 책입니다. 근데 그거를 원래 했던 책이 이 책인 거죠. 사실 이 책은 이제 힉스 입자가 발견되기 한참 전에 쓰여진 책이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힉스 입자가 발견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책과 가장 유사한 책은 요 엘러건트 유니버스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우주를 구성하는 아주 미세한 입자들을 종류별로 하나씩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언 레더먼이 굉장히 유머러스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글을 쓰는 걸 보면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타입 중에 굉장히 유머러스한 물리학자들에 대한 약간 그런 이렇게 스테레오타입이 있잖아요. 뭐 스티븐 호킹이라든가 뭐 킵손이라든가 이런 브라이언 그린이라든가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물리학자들 어떤 상이 있는데 리언 레더먼도 그런 상에 속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읽다 보면 굉장히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엘러건트 유니버스와 함께 읽어볼 만한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4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같이 읽어볼 만한 책들을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 과학자문을 해준 킵손이라는 물리학자가 쓴 인터스텔라의 과학이라는 책도 괜찮고요. 브라이언 그린이 쓴 멀티 유니버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책도 둘 다 비슷한 분위기긴 한데요. 지금 소개해드린 책들이랑 그 책들도 괜찮은 책들이고요. 좀 쉬운 책 중에는 그 EBS 다큐 프라임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룬 적이 한 번 있는데요. 빛의 물리학이라고 해서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이 아마 여러분이 이 내용을 가장 쉽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고요. 다만 다큐의 내용을 책으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저자의 유머 감각이라든가 어떤 문체라든가 탁월한 비유 같은 것은 조금 떨어져요. 대신 훨씬 더 쉽고 접근성이 좋다는 측면은 있고요. 또 양자역학 관련해서는 일상적이지만 절대적인 양자역학 지식 50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도 괜찮더라고요. 모든 순간의 물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들도 함께 읽어보시면 또 좋을 책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주물리학을 다룬 책들을 좀 꼽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읽어볼 마음이 생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읽는 분야만 읽게 되잖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말로만 듣던 책들을 좀 이번 기회에 직접 읽어보시는 기회가 되면 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학 교양서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다음에는 수학 관련 책들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과학 교양서 중에서도 우주물리학이 아닌 다른 분야를 다루는 또 과학 교양서들을 다음에 또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으로 잠시나마 좀 일상을 탈출해서 우주 속에서 유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그런 독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나은 목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